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군 전투병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이 되었죠. 러시아군으로. 그런데 이거 이제 팩트입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확인해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확인했고, 그런데 병력의 규모가 좀 달라요. 그래서 현지 파르티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내용 등을 추산해보면 군단급 규모가 되지 않을까,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거 저는 인신공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의 호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인신공양이다. 그래서 북한 파병이 불러올 후폭풍, 북한은 어떤 대가를 받고 이로 인해서 북한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가 갔는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만 명 파병, 본격화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죠. 10월 14일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해외 정보국과 군사 정보국의 보고를 받았는데 매우 상세한 내용이었다. 북한이 이번 전쟁에 실제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고 공식 확인해줬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 지금 극동지역 우스리스크 지역에 12,000명 가량이 특수부대와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서도 그 극동지역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 등에 선발대가 또 가 있고, 극동지역에서 지금 11,000명 가량이 훈련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잔들은 또 다른 곳에 또 훈련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거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서 선발대 일진으로 이 브란스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브란스크에는 브라티아 공화국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진 제11 공중 강습여단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배속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몽골 인근의 브라티아 자치공화국이죠. 이 지역 군대 인종이 비슷하니까 거기 지금 배치가 된 것 같다라는 거고, 일진으로 2,600명. 그리고 BBC에서 최초 보도를 했는데 여기 얘네주의 우스리스크에서 훈련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국정원이 12,000명, 특수부대와 함께 12,000명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서는 11,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주의 마리오폴, 그 마리오폴 옆의 사라타나 정착촌에서 지금 한 3,000명 가량의 북한군이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현지 파르티잔 SROK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러시아 본토 엥겔스 공군기지가 있는 곳인데 사라토프 이 지역에서 파르티잔 아테시 조직이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포병 학교가 있는데 이 포병 학교에서 북한군 교관단이 러시아군을 교육시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북한군 포병 장비가 들어갔다는 말이고, 이 아테시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의 최신 자주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11,000명, 여기 2,600명, 여기 3,000명, 여기 또 꽤 많은 인원, 이렇게 하면 한 17,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지 않는 것들 합하면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2개 사단급, 그러면 1개 군단급이죠. 이 정도를 지금 보낸 겁니다. 무기만 팔던 북한이 이제 과거에 포탄 이런 것들만 팔았는데 이제 파병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일단 돈이죠. 돈은 지금 러시아군이 계약병 기준으로 신병들이 월급을 우리 돈으로 한 28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그 신병 월급 안 받겠죠. 그리고 북한군에는 부사관도 있을 것이고 장교도 있을 것이고 고위 장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병력이 파병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2배 가까이는 받지 않을까. 러시아군 신병들의, 왜? 여기는 숙련병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호봉이 높은 그런 병사들, 또 부사관들, 간부들 많이 있을 거니까 한 500만 원 정도로 따져서 17,000명 하면 이게 연간 인건비만 1조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1조 원. 1조 원이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주겠습니까? 다 떼먹겠죠. 그리고 또 전사를 했다 이러면
러시아군이 전사자에게 주는 보험료가 한 1억 원 되죠. 그거 북한군이 1억 원만 받고 말겠습니까? 수억 원을 받겠죠. 이 중에서 수천 명이 죽으면 김정은에게 수천억 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또 매년 교대를 해서 계속 17,000에서 2만 명 정도를 유지해서 빠지면 보충시켜주고 빠지면 보충시켜주고 빠진다는 것은 중상 또는 사망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또 보상금도 받고 또 넣어주고 월급은 계속 그만큼 받고 뭐 이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리고 기술을 받겠죠. 기술은 뭐 이건 다 예상되는 거고 뭐 무기 개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받겠죠. 그리고 노하우, 전투 노하우를 받게 되는데 이건 조금 물음표다라는 건데요. 자, 전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의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월 16일이죠. 북한군은 120만 명에 달한다. 소수의 병력만 파병해도 지휘관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큰 병력 손실을 입더라도 가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파병해서 굉장한 강군이 되었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알보병 군대에서 기계화 부대라는 게 처음 생겼고 또 총도 세대가 바뀌었어요. M1 소총에서 제식총이 M16으로 그냥 바뀌는 이런 전기가 되었던 게 월남전이죠. 그리고 전 세계 한국군 용맹하다 이런 그 용맹을 떨쳤고 그 월남전에서 이 분대 전투 또 소대 중대 전투 중대 기지 만드는 이 진지 만드는 방법 우리 해병 중대 진지 하나가 월맹군 어마어마한 규모로 물리치고 진지를 잘 짰기 때문에 그런 전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노하우를 얻을 것이다. 인명피해 많더라도 학습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한미연합사 전 작전참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음표. 자, 북한이 아무래도 좀 정예부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2군단 현장 지도를 했죠. 2군단은 바로 경기도 북쪽에 있는 북한군 부대입니다. 그 2군단 그리고 1군단 등 이 전형군단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북한 들어가는 길 그리고 강원도에서 북한 들어가는 길 폭파했지 않습니까? 폭파하고 대전차 장애물, 대전차 장벽 이런 것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군들도 그 군복무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전방에 가면 대전차 장벽 쫙 세워져 있죠. 북한군이 못 들어오게. 그걸 북한군도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북한 쪽으로 침략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느닷없이 지금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차 장애물 문재인 정부 시대 때 거의 대부분 없애버렸는데 이 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사각형으로 된 거 그거 쏟아지게 만들어서 전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고 이거 제거하려고 공병부대가 올 때까지 돈좌대죠. 여기에 포격 날리고 화점 구성하고 이런 대전차 장애물 콘크리트까지 설치했다. 이 말은 자기네들이 여기를 좀 더 방어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부대 중에서 상당수를 빼갔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전현 군단들은 정예부대들인데 이 전현 군단의 병력을 상당수 빼갔 2만 명 빼갔으면 엄청나게 빼간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11군단의 특수부대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정찰 임무 이런 것들을 하겠죠. 우리 국정원이 특수부대 포함해서 12,000명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 정예부대를 파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들이 이 러시아에 가면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전선에 투입될까? 일단 지금 이 현장에서 확인된 게 도네츠크의 마리우폴 옆에 3,000명 훈련받고 있고 그리고 쿠르스크 옆 브란스크에서 2,600명 훈련받고 있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쿠르스크 전선 그리고 도네츠크에 있는 부대들은 부울레다르 전선 제일 힘든데요 지금. 제일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투입될 것이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는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 별로 없어요. 전부 보병 돌격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아니면 뛰어가든지 하는 스톰제트 형식의 이런 전투에 북한군이 투입될 것이다. 라는 거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톰제트에 가면 북한군 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 라는 겁니다. 10월 10일 날 루시 돌격단의 알렉세이 말차코프 사령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용병부대입니다.
스톰트루프 전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훈련은 보름이면 충분하다. 그들은 충분히 임무 완수가 가능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련된 보병 전투원을 양성하려면 200일에서 300일 정도 걸리는데 스톰트루프 전술을 사용하면은 그냥 보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아프리카인들 등 용병들이 많이 있죠. 그 말은 별로 배울 게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한국군이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전술들, 미국 위주의 그런 전술들 배울 게 없고 그냥 뭐 무작정 무지성 돌격하는데 배울 게 어디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술, 전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는 좀 물음표가 생기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북한군이 또 러시아군하고 저는 갈등이 좀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 우리 이거 봤죠?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하고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 어떤 계약도 맺지 않을 것이다. 무능한 이자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제대로 보급을 해주지 않아 우리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제 한정된 보급물자, 그 보급물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울 거예요. 왜 우리한테 빨리 보급 안 해주냐? 왜? 이 북한군이 이만큼 많은 병력이 들어가니까 남의 지휘를 받지는 않겠죠. 최상층부에서는 뭐 군단급 또는 제병연합군급 이런 데서는 러시아군에 배속이 되겠지만 대대급, 연대급 이런 데서는 북한군이 대대장을 하든지 여대장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대대면 얼마나 큰 부대입니까? 따로 지휘부가 다 있어요. 보급도 따로 받겠죠. 그런데 왜 러시아군 대대는 보급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우린 그럼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싸울 겁니다.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라스푸티차 재앙에 부딪힐 겁니다. 이 라스푸티차 11월부터 땅이 이제 진창이 되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게 한겨울이 와서 땅이 얼기 전까지 이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라스푸티차는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하죠. 왜? 적의 진격이 느릴 테니까 스톰제트를 하려고 해도 이 진창을 질퍽질퍽 하는데 뛰어가면 얼마나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전차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장갑차도. 그래서 방어는 유리한데 공격에서는 불리하죠. 또 비전투 손실이 생깁니다. 참호적 같은 발이 썩어 들어가죠. 이런 비전투 손실 등등 해서 완전히 이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데 북한군이 이런 데서 뭐 훈련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데서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석 달이다 있으라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냥 이자의 호주머니를 부풀려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북한군들 18명 탈영한 그 병사들 아직 안 잡혔다고 하는데 대규모로 탈영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상이몽이죠. 러시아와 북한. 파병이 장기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러시아는 야, 한 개 대대분 물자 보냈는데 왜 니들은 전선에 지금 한 개 중대만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군은 전사를 했는데 전사 보고를 안 하고 계속 물자를 받는 거죠. 그러고는 이 대대장이 떼먹겠죠. 이따 치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니들도 그러잖아. 하고는 싸울 겁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죽었어요. 하고는 또 이제 보험금 타고 그리고 새 전속병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보급 물자를 많이 떼먹으려고 하는 텐데 그게 러시아 이 감독관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 또 싸우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면 통제하려고 하면 야 우리 도망가 그럼 우리 빠진다. 니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런 갈등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북한군 2만 명을 또 연 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인신공양하고 얻는 건 뭐냐? 저는 전략 무기를 얻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는 지금 러시아도 줄 수 없어요. 자기들 더 급하니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전략 무기 ICBM, 이 ICBM에 들어간 다탄두 기술 이런 기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러시아가 델타4급 이 핵잠수함 같은 거 지금 퇴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 야 우리 좀 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델타4급 같은 지금 막 퇴역하기 시작하려는 이 잠수함
북한으로 갈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호주머니도 늘어나고, 호주머니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뭔가 공작할 수 있는 그 공작 자금이 늘어나고, 핵 개발할 수 있는, 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진정한 전략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진짜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 정보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핵 잠수함 보유, 그리고 진정한 다탄두 ICBM 보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선행적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불쌍한 건 북한 젊은이들, 북한 군인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